함수의 극한 시작해 볼게요. 함수의 극한은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편한데, 여기 이제 수열의 극한을 적어 놨는데, 여기 원래 이 자리가 이제 일반항 자리죠. 그죠? 일반항인데 AN인데, 수열도 함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자, 수열이라는 것도 어떤 함수다.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n에 대해서 그 함수는 fn의 어떤 형태가 되고 이 fn을 an이라 정의했죠. 그죠? 이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반항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열로, 그러니까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fn으로 적어 놨는데 여기 이제 an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두 개의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변수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변수의 차이입니다. 변수. 그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정의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의역의 차이다.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차이다. 자, 이쪽에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범이고 자연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정의역이 실수예요. 그죠? 자, 요거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는 없고, 사실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에는 뭐 다른 차이는 없고요. 요 정의역 부분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가 커지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가 뭐 5로 간다. 그러면 그냥 1, 2, 3, 4, 5면 끝나잖아요. 그죠? 뭐 100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자연수가 100으로 간다. 그러면 뭐 1, 2, 3, 4 쭉 해서 100까지 가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극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n이 무한대로 커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실수는 다릅니다. 실수는 자연수하고 달리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좀 뽑아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이해할 때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말에서의 연속성은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죠? 뭐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늘어서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영어 쪽에서 이제 들어온 개념이라, 이 미국권에서는 연속이라는 개념이 뭐 continuous겠죠? 단어로 본다면. 자, continuous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N-U-O-S, 그죠? 자, continuous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연속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우리말하고는 좀 달라요. 끊어지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이 집합 자체가 끊어짐이 없는 수의 어떤 모임이죠. 그러니까 x가 a로 간다 했을 때는 a로 끊임없이 접근한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연수와 실수는, 자연수는 이제 끊어져 있다, 디스크리트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컨티뉴어스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자, 끊어지지 않는다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n이 커질 때, 3, 4, 5, 6 이런 식으로 커질 때 그 함수값이 이렇게 점점 어떤 값으로 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으로 끊임없이 접근해 간다. 일종의 점근선의 어떤 개념이 되겠죠? 여기 어떤 값이 있어서, 여기 어떤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값이 있어서 이 값으로 n이 커지면서 7, 8, 9 계속 커지면서 끊임없이 접근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함수값은 알파로 점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n이 커질 때 함수값은 점점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수열의 극한의 개념입니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실수가 어떤 a라는 값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a라는 이 값을 향해서 가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왼쪽에서 오는 방법하고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 왼쪽에서 접근할 때 함수는 그래프에 따라서는,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그 a일 때의 이제 값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뭐 이어져 있을 수도 있고 끊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A의 왼쪽에서부터 실수값이 점점점 접근할 때 함수값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뭐 값을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면 X가 A의 왼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함수값은 점점 올라가서 이 알파라는 값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극한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 접근할 때의 이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요 파란색 선을 우리가 좌극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X가 A 왼쪽에서 접근할 때 좌극한 값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값이 비어 있죠? 그렇지만 극한 값은 알파가 됩니다. 함수 값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뭐 지금 함수 값을 임의로 하나 잡아본다면, 자, 여기에 함수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서 A의 왼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함수값은 점점 알파로 접근할 때 이 A에서의 함수값하고는 무관해요. 이 알파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A의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A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실제 함수값은 요 A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니까 함수값은 요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이렇게 요 방향, 요쪽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했을 때 함수값은 실제로 위에서부터 함수값은 y값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개념은 그래프마다 다르겠죠.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 좌극한이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생겼다면 이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은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극한에 대한 개념이 요쪽 따로 봤을 때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의를 내릴 때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한다. 음수 방향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뒤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자, 이 마이너스가 앞쪽에 붙으면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맞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숫자는 그대로 두고요. 뒤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또는 여기다가 뒤에다 0을 붙이기도 합니다. 정석에서도 여기 뒤에다 0을 붙이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기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A의 왼쪽에서 접근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함수는 점점 어디로 접근한다? 이 값은 알파로 접근한다. 그죠? 그래서 이 알파를 우리가 좌극한이다. 왼쪽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좌극한 값이다 또는 좌극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a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이쪽 편으로부터 접근할 때 이 fx는 자, 이쪽으로 접근하니까 점점 함수값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베타 쪽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이때 이 베타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은 값일 때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의외로 좀 까다로워요. 그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을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만 요것이 서로 같을 때,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을 때, 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또는 베타 같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자,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만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함수의 극한은 근방의 성질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근방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살펴볼 때 자, 이쪽 왼쪽에서부터 접근한다. 함수는 알파로 다가간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A의 바로 왼쪽 오른쪽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부터 접근한다가 저기 음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A의 바로 왼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근방 A의 근방에서만 생각하지 멀리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것을 대학 수학에서는 이 근방의 성질을 뭐 굉장히 작은 수, 아주 임의의 작은 수, 그죠? 양수지만 아주 작은 수, 거의 0에 가까운 수에서 어떤 이런 성질이 만족된다. 이래서 이것을 뭐 입실론 델타, 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느긋하게 저쪽에서부터 쭉,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값에 아주 가까운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변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극한이나 이 다음 단원 연속이나 그다음에 미분이나 모두 근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방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흔하게 보는 함수 중에 가우스 함수라는 거 있죠. 그죠? 가우스 함수는, 정수 부분에서 이제 다 끊어져 있어요. 내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이고요. 2부터 3까지는 2가 되면서 이렇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값은 위쪽으로 채워지죠. 그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위쪽으로 채워지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가우스 함수의 모습인데, 자, 이 근방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좀 색깔을 바꿔서, 자,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이 있다고 할게요.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에 대해서 함수값은 전부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쪽에서부터 쭉 오면 0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의 바로 왼쪽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함수값은 변동 없이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그죠? 색깔을 또 좀 바꿔볼까요? 자, 이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2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그죠? 이쪽에서부터 접근하면, 이때는 함수값이 이걸 따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우극한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우스 함수에서 정수 부분에서, 자, 좌극한은 1로, 우극한은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러므로, 가우스 함수는 2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함수의 극한은 좀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프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쉽게 극한을 이해할 때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지 않으면, 그죠? 만나지 않으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x = a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만났다. 그러면 좌극한은 A의 왼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좌극한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겠죠. 이쪽 함수를 타고 쭉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극한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 끝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에서 만났죠. 일치하게 되고 그 값이 극한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함수값하고는 무관합니다. 극한값은. 함수값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극한을 좀 이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방에서 이렇게 항상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함수값과는 무관하다는 거. 무관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고, 자, 그 값이 일치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함수의 극한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알파라는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정의는 좌극한, A 왼쪽에서 올 때의 fx에 대한 어떤 좌극한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올 때의 이 함수의 극한이 서로 일치하고 그 값이 알파일 때, 그죠? 그때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정의 외워두시고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때 함수의 극한은 정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값에서 어떤 함수가 자, 이렇게 왔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지금 여기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좌극한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A 왼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이라 그랬죠. 그러면 함수값은 이렇게 타고 올라오게 되니까 자, 좌극한 값은 이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극한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극한은 이 그래프를 따라와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베타, 즉, 우극한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지가 않죠. 그죠? 요게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좌극한은 존재합니다. 우극한도 존재해요. 하지만 두 개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로서요. 자, 함수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고요. x = a에서 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좌극한 같은 경우는 a의 왼쪽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함수값을 타고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요 값 알파로 수렴을 하니까 좌극한 값은 알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오른쪽에서부터 오면서 살피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죠, 함수값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함수값은 여기 있더라도 극한 값은 알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또 비슷한 형태의 함수인데, 자,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점이 A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좌극한을 살펴본다면 위로 올라오겠죠. 이걸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 내려가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근방에서 본다 그랬죠. A의 바로 왼쪽 근방에서만 본다 그랬으니까 이게 살짝 올라오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극한값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극한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극한은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하니까 극한값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지고요. 역시나 알파가 됩니다. 그럼 이 점도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극한은 존재하는 거고요. 극한은 존재하는 거고, 그 값은 알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은 존재하는 거고, 이 값은 알파가 돼요. 그런데 FA라고 하는 함수 값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FA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FA와 일치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A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한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값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극한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함수값 Y쪽에 있는 값이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렇게 비워놓고 나서 이렇게 비워놓은 값이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사실 좀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죠? 자, 수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 그림을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 자, n분의 1 같은 극한을 보면 n분의 1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죠? 가면 갈수록 n분의 1은 n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죠. 그렇지만 이게 0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 함수값은 0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0으로 점점 다가감으로써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n이 커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이 값이 비어있든 채워져 있든 무조건 이쪽에서부터 접근한다라는 개념에서 극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함수값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